이게 장기간 오래되게 되면은 피부 괴사나 아니면 궤양같이 심각한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메디키. 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성호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혈관 시술 전문가 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혈관 시술을 담당하고 있는 영상외과 전문의 배석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 센터장님, 하지정맥류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시죠. 사실 하지정맥류라는 질환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정맥류라는 것은 만성정맥 부전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를 보면 울룩불룩 나오시는 분들이 요거를 하지정맥류라고 부르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통틀어서 하지정맥류라고 이렇게 많이들 부르고 계셔서 오늘은 저도 하지정맥류라고 지칭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은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요. 다리까지 간 그 혈액이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리에 있는 정맥은 크게 큰 뼈와 근육 쪽을 담당하는 심부정맥, 피부와 피부 아래쪽을 담당하는 표제정맥, 그리고 두 혈관을 연결해주는 관통정맥, 세 가지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하지정맥류는 이 중에서 그 표제정맥에서 혈류의 역류가 일어나는 것을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정맥들 중에서 겉에 있는 표제정맥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게 역류를 일으키는 게 하지정맥류다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 하지정맥류에 생기는 원인, 원리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그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많은데요. 생각보다 가족력이 많이 작용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나이, 비만, 그리고 직업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많이 서 계시거나 많이 앉아 계시거나, 그리고 흡연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사실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정확한 진단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인에 이어서 이 하지정맥류의 원리, 역류가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맥 안에는 이런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다리에 있는 피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판막이 닫히게 되고 또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닫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지정맥류는 이 판막 자체가 망가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닫혀져야 되는 판막이 망가져서 열려있게 되고, 그러면 다시 올라갔던 피가 다시 내려오게 되고, 이게 반복하다 보면은 다리 쪽에 있는 정맥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이 망가져서 피가 많아지면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거꾸로 내려오고 이래서 다리에 혈액이 뭉치고 남아있는 걸 하지정맥류로 한다. 이게 우리 센터장님의 말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센터장님, 우리 이런 하지정맥류 환자들을 많이 보시는데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어떤 증상으로 주로 병원을 찾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양쪽 다리가 무겁다, 다리가 금방 피곤해진다, 이런 증상이 있고요. 또 밤에 잠을 자다가 종아리에 쉽게 말해서 쥐가 난다고 하죠. 경련이 잘 일어나고, 심한 분들은 운전을 하다가도 운전을 못할 정도로 경련이 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통증이 있는 분도 있고, 다리가 붓는 부종, 그리고 다리가 저리거나 시리거나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렇게 다리가 저리고 시린 증상은 하지정맥류 말고 다른 허리 쪽이나 엉치 쪽에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신경통증과 구별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센터장님, 저도 하지정맥류일 때 왜 다리가 아프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피가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역류를 하다 보니까 다리에 피가 뭉쳐 있어서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달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무겁다. 두 번째는 피가 많이 있으니까 혈관이 늘어나서 주변에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나고 땡기고 저릴 수 있다. 이렇게 환자들한테 보통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센터장님의 생각도 같으시겠죠?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리로 피가 잘 못 올라가기 때문에 다리에 있는 그 표제정맥의 압력이 증가하는 게 사실은 이 하지정맥의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리들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력이 증가해서 모든 것이 나타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이 오시면 검사 방법이 어떻게 검사를 하고 진단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물론 CT나 MRI 요즘에 새로 나오는 기술들도 많고 여러 가지 프로토콜도 많이 생겼는데요. 아직까지 가장 정확한 방법은 초음파, 혈관 초음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병원마다 방법이 뭐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 현재 알려져 있는 방법은 선 상태로 다리에 힘을 빼고 초음파로 실제로 역류가 일어나는지를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CT나 MRI로 혈관의 구조물을 보기는 좋겠지만 이 CT랑 MRI는 혈류가 실제로 역류가 일어나는지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혈관 초음파를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지정맥류 진료를 보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는 거를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환자분들이 나는 증상이 없는데 이 겉에 보이는 혈관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지정맥류라는 이 질환도 질환의 진행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거미줄처럼 혈관이 보일 수도 있고요.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육안으로만 보이는 이런 증상들은 아까 말한 큰 표재정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혈관 초음파상에서 그 큰 표재정맥에 역류 소견이 명확히 보인다. 그러면 하지정맥류라고 진단이 가능하고요. 지금 당장 보이는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막이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약이나 아니면 생활습관 개선으로는 치료가 사실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병이 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게 장기간 오래되게 되면은 피부 괴사나 아니면 궤양같이 심각한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초음파 검사를 하시고 진단이 하지정맥류로 된다면은 치료를 하는 것을 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초음파로 하지정맥류 진단을 하는 거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역류가 있으면 조기 치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초기 암 치료랑 말기 암 치료가 다르듯이 하지정맥류도 점점 진행이 될수록 치료가 복잡해지는 게 맞겠죠? 네. 저도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럼 당장 치료를 해야 되냐? 근데 저는 솔직하게 이거는 응급질환도 아니고 암 치료처럼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치료가 더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환자분들도 치료를 했는데도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고 물론 비용적인 것도 증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 너무 오래 방치를 해두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센터장님,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 다리는 2개지만 하지정맥류는 4개의 혈관을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들을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이것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혈관은 표재정맥입니다. 이 표재정맥 중에 큰 2개의 혈관이 한쪽 다리에 2개씩 있는데요. 대복제정맥과 소복제정맥 이렇게 2가지가 한쪽 다리에 각각 있기 때문에 양쪽을 하게 되면은 4개의 혈관이 됩니다. 이 혈관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혈관 초음파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 혈관 초음파에서 이 4개 중에 하나의 혈관이라도 이상이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은 그 혈관을 치료하는 것이 하지정맥류 치료의 목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리는 2개지만 하지정맥류를 일으키는 중요한 혈관은 4개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하지정맥류가 진료를 보다 보면 꼭 나이 드신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요새는 진짜 20대 분들도 진짜 진료를 보러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 이 연령과 하지정맥류의 연관성,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정맥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나이도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하지정맥류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올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가족력이나 또 요즘에는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지정맥류가 나이에 상관없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분들도 하지정맥류가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나중에 50대, 60대 때까지 방치를 하게 되면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치료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다리 쪽으로 증상이 있으시다면 적절한 검사를 받으시고요.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 우리 다리가 아파서 진료 보러 왔어요 라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사실 이 다리가 아프다, 이 꼴 하지정맥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 진료를 보러 오면 뭐 생각해야 될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실제로 내가 하지정맥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꽤 있지만 대부분은 다리에 뭔가 모를 불편감 때문에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맥 질환인지 아니면은 그 이외에 다른 질환인지 구별하기가 사실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흔히 말해서 족저근막염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또 아니면 신경병증 같은 이런 질환을 구별하기는 사실 가능한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쉬운 거는 사실 초음파 검사가 가장 쉽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봐서 혈관 질환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혈관의 역류가 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지정맥류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혈관 질환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오셔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하시면 여러 가지 질환 중에 혈관 질환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리가 아프다 하면은 사실 생각할 게 너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디스크 증상부터 해서 족저근막염, 하지불안 증후군, 신경병증, 오늘의 주제인 하지 정맥류까지. 그래서 이런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고 초음파 검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검사를 하든 해서 이 원인을 밝히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여태까지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원리, 검사 방법, 증상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이 마지막 치료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치료가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것들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는 크게 이제 시술적 치료와 비시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고요. 비시술적 치료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하지정맥류 약 종류를 복용해 볼 수도 있고 압박 스타킹을 신는다거나 결국은 이제 다리로 피가 계속 몰려있는 게 문제다 보니까 그걸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 개선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시술적 치료는 종류도 많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물 치료냐 아니면 시술이냐 이렇게 큰 분류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약도 되게 종류가 많고 시술 방법도 종류가 많아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 우리 센터장님과 치료에 대해서만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정맥류 시술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지정맥류라는 질환은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그거에 걸맞는 시술을 받으셔야 증상도 좋아지고 치료도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라는 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하지정맥류에서 초음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다리가 아프신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도 꼼꼼히 더 열심히 초음파로 하지정맥류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